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오늘은 이준석, 이낙연 요 두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달에 쓴 기사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렇습니다. 소원학교, 황교안, 윤석열이 경험한 이준석만 보겠다는 이낙연 이랬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14일에 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낙연에게 연습 문제 던지는 이준석, 이준석의 맛 살짝 본 이낙연, 마삼중 이준석의 지도받는 이낙연을 호남이 지지할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또 1월 17일에는 어떤 기사를 썼느냐. 이준석의 맛 시식 덜한 이낙연, 빅텐트 지분 다툼 없을 것이라고 이낙연 씨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신과 함께 할 때는 이준석이 순한 양이 될 거라고 낙관하나? 제가 이렇게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 그렇습니다. 이낙연 씨가 전남 영광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동양 사람으로서 일종의 충고 내지 조언을 한 겁니다. 이준석의 맛을 꼭 봐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이낙연 씨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중립적 입장에서 이준석이란 사람에 대해서 기사를 써온 입장에서 꼭 이준석의 맛을 봐야 되겠느냐 이낙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을 나와서 이재명 당을 나와서 자기만의 이제 활로를 찾으려고 하는 와중에 왜 꼭 이준석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 그 끝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한다면. 근데 마치 그걸 모르는 것처럼, 마치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뭐 대단한 인재인 것처럼 이준석과 함께해야만 자기의 활로가 열린다는 식으로 그때 당시에 착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뭐 자화자찬이지만 좀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화제가 됐는데 오늘 이 기사들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때 한 조언 내용이 부족했느냐? 부족하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오늘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위 이준석의 난이 있었습니다. 김종민 이제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개혁신당 판 깨질 것 같으니까 뭐 내일 오전에 무슨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준석가 그래도 같이 하겠다라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자살을 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준석과 갈라서겠다. 그러면 그나마 낫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 빠른 거다. 빠른 결별이 최선이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그 김종민 새로운 미래 뭐 이제 공동대표입니까? 뭡니까?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전두환 같다. 국보위 시절 같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사당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니까 합의 정신을 위배했다. 그겁니다. 이 사람들이 뭔 합의를 했습니까? 애초에 2월 9일 날 이낙연당, 이준석당, 금태섭당, 원칙과 상식 2인방이 뭘 합의했습니까? 합당을 한다. 합당을 한데 대표는 공동대표 체제로 한다. 이낙연과 이준석 두 사람의 공동대표 체제로 한다. 그리고 지도부는 각 세력이 한 명씩 추천을 해서 최고위원을 구성한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낙연으로 한다. 이랬지 않습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합당을 절차를 마무리한다. 이거였습니다. 그 밖에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이준석이 전권을 행사한다. 이준석이 선거 홍보를 담당한다. 이준석이 단 선거 캠페인을 정권을 휘두른다. 이런 내용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연 일주일 만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국고 보조금 나온 거 말고 6억 6천인가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 나온 거 말고 대체 뭐가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갑자기 돌변할 건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원래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그렇다. 제가 옛날에 기사로도 썼는데 뭐냐면 표결로 밀어붙여가지고 이낙연과 김종민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측을 사실상 꽁꽁 묶어버리고 그들을 거의 식물 인간처럼 만들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너네 이제 필요 없으니까 나가도 돼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 그겁니다. 그 조력자들이 누구냐?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했다고 하는 이원욱, 조홍천 그다음에 금태섭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굳이 또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조홍천 지금 재선했습니다. 이원욱은 3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금태섭은 뭐 몇 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 초선입니까? 금태섭은 초선일 텐데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준석 옆에 붙어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려고 어떻게 생명을 이어가 보려고 그러고 보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 한심합니다. 사실은 자기가 3선, 재선, 초선
그래갖고 뭐 당을 만드네 어쩌네 저쩌네 그랬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결국 택한 게 이준석 옆에서 왜 이준석하고 붙어 있습니까? 아니 이준석이가 마치 수도권에 무슨 2030 청년층에다가 무슨 호소력이 있고 소구력이 있고 그들 표심을 사로잡는 것처럼 아마 착각을 한 모양인데, 왜냐면 걔네 그 사람들 지금 지역구가 다 경기도 이런 쪽 아닙니까? 그리고 금태섭은 뭐 서울 종로에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꼭 한번 이제 그 정말 유권자들의 심판을 한번 받아봐야 그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던 이준석이 그 이준석이 아닌가? 그걸 꼭 이준석의 맛을 봐야 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 이낙연 씨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냥 이준석한테 뒤통수 맞은 거 그 자체가 타격이 아니라, 아니 이낙연 국회의원 5번 했고 전남지사 1번 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도 했지 않습니까? 여당 집권 여당, 그것도 어마어마한 여당입니다. 그때 당시 의석이 한 170석 됐지 않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거대 여당의 대표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로 이렇게 계속 우리 입에 올랐고 실제 대선 경선까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준석 같은 마삼중 이준석, 이렇게 조롱당하는 그 이준석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정치력, 그 사람의 사람 보는 안목,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상식 밖이다, 이런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어디서 있느냐? 지금 저기 호남 전라도 지역에서는 이낙연 씨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큽니다. 높습니다. 그런 분노 여론이 고조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그 한켠에서는 뭐냐면, 그래도 이낙연만한 이제 전라도 출신 정치인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였냐면, 불만을 토로하는 게 뭐였냐면, 아니 근데 그 이낙연이 뭐 저 젊은 놈하고 붙어가지고, 그 사람들 표현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제가, 왜냐면 전라도 취재를 갔다 왔으니까, 그 젊은 놈하고 붙어갖고 뭐 한다고 지금 저러고 있느냐, 그 아들뻘 되는 놈하고 뭐 한다고 그러고 있느냐, 이렇게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낙연을 싫어하든 좋아하든 어쨌든 왜 이준석이하고 같이 뭘 하려고 하느냐, 이런 불만이었습니다. 근데 이낙연 씨는 아주 그 이준석이라는 사람과 손을 잡았던 거, 이준석과 당을 합치려고 했던 거, 그게 어마어마한 패착이었고, 그게 앞으로 이낙연 씨의 정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썼던 기사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낙연 씨가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라면서 조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12월 10일 날 썼던 기사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읽자면, 손학규, 황교안, 윤석열이 경험한 이준석 맛보겠다는 이낙연, 이렇습니다.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빠르다는 분들이 또 계셔가지고 정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천천히 얘기했는데 빨랐는지 느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적을 유지한 상태로 신당 창당을 주장하고 관련 언행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이준석 씨에 대해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라고 평가하면서 시기가 되면 만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략.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이든지 이낙연 전 대표가 밝힌 이준석과의 회동은 패착일 가능성이 크다. 자신의 정치적 배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꼴이기 때문이다. 중략. 또 이준석 씨의 전력을 고려했을 때 이낙연 플러스 이준석의 조합은 그 결말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지역 기반이 없고 조직이 없고 지지세도 적은 두 사람이 서로 다른 정치적 목표를 안고 같은 당에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한 가지 더 감안해야 할 점은 바로 이준석의 과거다. 바른미래당 시절 손학규 퇴진을 주장하면서 보는 일을 진절머리 나게 한 당권 투쟁을 전개하다가 결국 당을 깨고 나온 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통합을 추진할 당시 황해간 운운하며 보수통합판을 깨려 한다고 주장한 사실,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인 언행, 2021년과 2022년 대선 당시 윤핵관을 운운하며 두 차례 가출한 이력,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통령을 향한 양두구육, 신군부, 엄석대, 미친놈들의 수장, 서울에 있는 환자와 같은 조롱들을 다 알면서도 이낙연 전 대표는 굳이 이준석의 맛을 보겠다고 하는 것인가? 라고 제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1월 14일 날 쓴 기사 제목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낙연에게 연습 문제 던지는 이준석, 이준석의 맛 살짝 본 이낙연, 마삼중 이준석의 지도받는 이낙연을 호남이 지지할까? 기사 내용입니다. 이준석 위원장은 지난 11일 이낙연 전 총리에게 엄중낙연을 벌이라고 요구했다. 엄중낙연은 이 전 총리에게 현안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구체적인 언급 없이 엄중하게 본다는 말만 되풀이해 이낙연
붙은 이낙연의 별명이다. 이는 이 전 총리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그의 우유부단함을 조롱하는 의미로 사용한다. 이준석 위원장은 또 이 전 총리에게 기존 정치 문법을 버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나 이준석이 미친 소리는 많이 하지만 새로운 건 역시 많이 하니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본인의 기득권부터 내려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든 생각이 아니라 여기서 잠깐 끊자면 이미 이준석이는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걸 다 예고했습니다. 이미 이준석 씨는 이낙연 씨한테 이런 연습 문제를 던져줬습니다. 이낙연 이런 연습 문제 풀 줄 알아야 나하고 합당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합당 합의하고 일주일 만에 지금 이 연습 문제를 갖다가 이낙연 씨가 못 푸니까 지금 이렇게 판을 깨버린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밀어붙인 겁니다. 기사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국회의원 5선, 광역자치단체장 초선, 국무총리, 집권 여당 대표를 지낸 정치인이다. 이런 이에게 소위 마이너스 3선 중진으로 불리는 이준석, 그때 당시는 뭐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이 기존 정치 문법을 버리라고 한 속셈은 무엇일까? 또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이준석을 신뢰하라고 주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준석 위원장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에게 했던 언행을 고려하면 지금 그가 이낙연 전 총리에게 내놓는 말들의 저의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낙연의 경험은 낡은 기존 정치 문법이므로 내세울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낙연 지금 이제 상황에 빗대서 보면 이낙연 날뛰기 낡은 사고방식, 이준석 나하고는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느껴지고 기동성이 없고 순발력이 없고 요즘 세태를 잘 모르고 그러니까 낡았다. 그러니까 이낙연이 선거를 총괄 지휘할 수가 없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낙연의 정치 이력과 그 위상은 기득권이니까 이낙연이 무슨 대표로서의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 그런 거 인정할 수가 없다. 스스로 내려놔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미 그때부터도. 이준석이 내는 연습 문제 숙제만 잘 풀면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하는 대로만 잘 따라하면, 예를 들어서 대선 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대선 후보한테 뭐 입혔습니까? 빨간색이고 후드티 입혀놓고 사진 찍고 싶으면 말씀 주세요 요거 하면서 부산바닥을 돌아다니는데 마치 지가 대선 후보인 것처럼 이렇게 하고 다니고 윤석열은 마치 자기의 수행원인 것처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모든 당 서울시장 선거 때도 마찬가지고 대선 때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 선거 때 왜 오세훈 그 광고에 자기가 마지막에 나와서 웃고 있냐 그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 그 광고, 그 국민의힘 광고에 뭐 하려고 자기가 오징어 게임 그거 가면 쓰고 뒤집어 나와가지고 무슨 자기가 뭐나 된 듯이 그런 짓을 왜 하느냐 그겁니다. 근데 이낙연 씨한테 그 전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겁니다. 이준석이 내는 연습 문제, 이준석이 내는 숙제만 잘 풀면 된다. 이준석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이준석의 비난 주머니만 잘 열고 그것대로만 잘 따라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었다 그겁니다. 그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이준석 위원장의 요구에 이낙연 전 총리는 좋은 충고다. 잘 안 떨어져서 그렇지 나도 걷어내고 싶다. 엄중낙연이라는 이미지를 걷어내고 싶다. 젊은 분들의 그런 충고를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와 배신자라는 소리를 넣는 이낙연 전 총리가 세력화를 위해 지금처럼 이준석 위원장에게 저자세 접근을 하는 것은 그나마 존재할 수도 있는 호남 지지세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과를 자초할 수도 있다. 호남을 대표하겠다. 호남의 정치를 복원하겠다는 정치인이 소위 마삼중 이준석 위원장의 지도를 받는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호남에 잔존하는 전통적인 김대중 당 지지층의 동정 여론마저 스스로 걷어차는 악수일 가능성이 있다. 이랬습니다. 이거는 실제 여론조사 지표 수치가 그렇습니다. 2023년 12월 달에 이낙연에 대한 전라도의 민심은 어땠냐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에 대한 민심이 대략 지지율이 60% 정도였다고 한다면 이낙연에 대한 그 지지율도 한 15% 내지 16%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상대가 안 되긴 합니다만, 근데 이낙연 씨가 자꾸 이준석한테 접근을 하고 이준석하고 뭘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 전라도에서조차 이낙연에 대한 지지율이 확 떨어져 가지고 뭐 7%, 5% 급격한 국민의힘보다 훨씬 낮은 그런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개혁신당으로 해도 있지 않습니까? 전라도에서 한 6% 나오나? 그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호남에 그나마 보이진 않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전통적인 김대중당 활동하진 않지만, 왜냐하면 원체 이제 고령층이고 이런 어떤 발언력, 영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연령으로 따지면 그렇게 크지는 않을 테니까 이 사람들의 동정 여론마저도 스스로 걷어찬 겁니다. 사실은 제가
광주, 목포, 여수 다 돌아다니면서 이낙연에 대해서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때 그쪽 사람들이 뭐라 했냐면 왜 이준석하고 같이 하냐? 요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1월 17일 날에 또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이준석의 맛 시식 덜한 이낙연, 자신과 함께 할 때는 이준석이 순양양이 될 거라고 낙관하나?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15일 전남 지역 소재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추진되는 이른바 제3지대 빅텐트에 대해 4-5개 그룹 중 4개 그룹이 모두 민주당 출신으로 출발은 민주당으로 볼 수 있어서 노선은 비슷할 것 이라고 하면서 5개 당이 모이는 빅텐트의 지분 다툼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호남 사람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호남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이때 당시에 이 말이 이낙연 전 총리의 계산 하에 나온 얘기라고 한다면 정말 정치적 판단을 못한다, 정무적 감각이 없다. 지금 빅텐트 지분 다툼 없었습니까? 쫓겨났지 않습니까? 사실은 축출됐습니다. 사실은 숙청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사 내용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낙연 전 총리의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이 전 총리를 배신자로 규정했다. 호남에서도 그에 동조한다. 해당 지역에서 그를 이재명 대안 또는 김대중 후계자로 여기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호남 민심을 달랠 필요가 있는 이낙연 전 총리는 호남 구애성 발언을 했다고 할 수 있다. 해당 지역에 내가 추진하는 신당이 민주당이다. 신당 또는 제3지대 빅텐트는 원래 민주당 사람이 만드는 거라서 이재명 당과 다르다. 지분 다툼이나 벌였던 바른미래당과는 다르다는 일종의 선전을 했다고 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준석 위원장의 생각도 그와 같을까? 이 위원장은 정치권 입문이래 항상 자신이 속한 당에서 갈등의 중심에 있거나 대표 사퇴를 요구해왔다. 당 대표 사퇴 호소인이라는 별칭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준석 위원장은 그 대상은 다르지만 대선 때도 사실상 그 같은 모습을 되풀이했다. 정계 입문 후 12년 동안 그는 항상 누군가와 대립하고 언쟁했다. 지금은 세간의 주목 대상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집요하게 언급하고 1년 반 전 그가 손에 들었던 던킨도너츠 앤 커피까지 기획이라고 주장하는 등 한동훈을 통해 자기 체급 언론 주목도를 키우려고 노력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이준석 위원장의 갈등 유발, 말싸움, 상대방 공격은 지난 12년 동안 이어진 그만의 생존 방식이고 성장 전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난 세월 한결같은 방식으로 정치적 몸집을 키워왔고 그 덕분에 지금 신당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이준석이 이낙연과 함께 할 때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순한맛 이준석으로 돌변할까? 그야말로 이낙연의 희망사항에 불과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분명하고 뻔하지 않을까라고 썼습니다. 이낙연 새로운 미래 대표, 그 다음에 새로운 미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이런 객관적인 분석과 객관적인 조언,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자기들의 진로를 거취를 결정하길 바랍니다. 내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수차 얘기했습니다. 이준석의 맛을 꼭 봐야 되겠냐. 이준석의 맛을 보기 전에 손학규, 황교안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좀 물어봐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더니 결국엔 기어코 이런 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준석의 맛을 봤더니 어떻습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 정말 참 딱합니다. 사실은 이낙연 대표의 그 정치 경력을 보면 정말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믿고 있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떨 때는 안 통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상식적인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영상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